네, 이번에는 일일 학습 계획,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공부해야 될 양들을 그날 계획을 세우는 투데이 스터디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요,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요, 누구나 다 노력이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노력을 많이 해도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공부 방법 알고 있어요. 공부 방법은 옛날부터 이미 계속 여러 선생님 통해서 뭐 자기가 스스로 익혀서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 아는데 안 하는 게요.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숙달하는 게 어렵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스터디 플랜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해야 될 공부의 방법들을, 공부의 내용들을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스터디 플랜은 왜 해야 될까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양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심리학 테스트 중에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나중에 동영상 통해서 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메타 인지 능력,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아는 것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점을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알고 있어. 난 다 풀 것 같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풀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플래너를 짜다 보면은, 플랜을 세우다 보면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터디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랜 자체, 우리 공부를 세우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공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직접 일일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 양식지 있죠? 투데이 스터디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양식지 펼쳐주시고요. 우리 이미 수학공통에서 몇 번 작성해 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공부했던 양들이 잘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를 좀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3월 18일 날 월요일 날짜 쓰시고요. 자, 6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국어를 공부한다. 뭐 구체적으로 좀 썼죠. 그 다음에 영어를 한다. 뭐 어떻게 몇 쪽 읽고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문제집 몇 쪽을 푼다. 수학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 자, 이렇게 해서 6시에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날의 학습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 그날 하루가 일과가 끝났을 때쯤에 가서 체크를 하겠죠. 국어 오늘 완벽하게 했어. X 표시. 두 번째, 영어는 미안한데 80쪽, 20쪽까지 다 못 읽어서 한 두 쪽 못 읽었네. 한 80% 했네. 20% 못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수학은 다 풀었다. 근데 오답 노트 작성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내일로 연기했다. 연기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과목 훑어볼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다는 못하고 한 90% 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학습해야 되는 양들이 다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과제나 뭐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메모로 쓰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자기가 반성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시스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날 했던 거, 오늘 했던 공부에 대한 것을 다음날 3월 19일 화요일 날 어떻게 보완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날 공부를 다 못한 게 뭡니까? 네, 영어 읽고 해석도 못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수학 오답 노트 작성을 내일로 연기했죠. 그러면은 3월 19일 날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수학 오답 노트부터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날에 우선순위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날 3월 19일 날 봤더니 다음날 당장 해야 되는 뭐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날에서 했던 것들이 반드시 이날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날 안 되더라도 다음날이라도 적어도 그 주간 안에 이것을 못 하기로 했던 것을 꼭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래야지 학습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특히나 수학을 풀었으면 오답 노트를 쓰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과정인데 20쪽, 30쪽 풀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를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 주간 내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못했던 거 영어 20쪽 읽고 해석하는 거 20% 못한 거 좀 마무리했죠.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완성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죠. 네, 우리 아들 참 잘하구나. 네, 엄마도 늘 기도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틀 동안에 복습이 시스템화돼서 하나의 이제 빈틈없이 다 채워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적어도 그 한 주간에라도 이것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막 못한 연기한 것들을 왜 작은 포스트잇 있죠? 요 가느다란 포스트잇, 이렇게 가느다란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고 이날 못했으면 그 다음날 옮기고 그 다음날 옮기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시간을 써서 하는 게 딱 지켜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냥 번호로 매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하고자 해야 되는 그날의 학습의 양들, 것들을 우선순위별로 1, 2, 3, 4, 5, 시간은 적지 않고요. 이렇게 놓고선 1번 완성, 2번 완성, 이렇게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의 우선순위의 투두 리스트 개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체크해 나가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